도처에 분신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갑자기 또 일로 제가 넘어갑니다.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? 뉴욕주 금융감독청.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앞으로 핫 이슈 중에 핫 이슈가 될 겁니다. 근데 이 뉴욕주 금융감독청을 미국 애들은 NYDFS라고 그러거든요. 이 뉴욕주 금융감독국이에요. 그 뉴욕주의 한 저거죠.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여의도에 있으면서 은행들 감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미국은 주단이니까 미국 금융의 본산지가 뉴욕에 몰려 있으니까 뉴욕에 있는 전 세계 은행들은 다 이 뉴욕주 금융감독청의 감독 아래에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2014년에 이 얘기는 지금 기존 미디어에서 별로 여러분들이 못 보던 얘기들입니다. 근데 이건 팩트예요. 페이크 뉴스가 아니죠. 2014년에 프랑스의 제일 큰 은행인 프랑스 BNP 파리바라는 은행이 있어요. 여기가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불법 세탁, 돈 세탁, 그냥 국제적 금융 여러 가지 미비 등등등등을 이유로 벌금을 때려 맞은 게 9억 달러예요. 9억 달러 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금방 안 들어오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1조 233억 원가량이에요. 한 은행이 벌금으로 1조 233억을 낸 게 2014년 오바마 행정부 때. 이때 프랑스의 그 대통령이 놀래가지고 오바마한테 찾아와서 깎아달라고 그래서 아마 1,000만 달러 깎아줬다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제가 여기서 봤습니다. 이게 아마 우리 전 세계 자본주의 금융사상 은행이 때려 맞은 벌금 중에 최고 기록입니다. 그런데 바로 며칠 전, 그러니까 이번 주죠, 이번 주. 그러니까 2019년 4월 지난 이번 주인데 영국에서 굉장히 큰 은행이 스탠다드 차터드가 있습니다. 이 은행이 우리나라에도 관련이 있죠. 이게 DJ가 저거 한 거죠. 여기가 지금 그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벌금을 때려 맞은 게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. 11억 달러예요, 무려. 그럼 1조 2,500억 가량이에요. 근데 얘네들이 그 이란, 수단, 뭐 등등등등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돈 세탁하고 뭐 이런 거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때려 맞았는데 얘네들 내부는 우리도 프랑스 BNP 파리바 정도의 벌금을 맞을 것 같다 해서 내부적으로 열심히 돈을 유보를 하는 금액이 9억 달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. 근데 9억 달러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다가 지금 지난주에 11억 달러를 뚫겨 맞아가지고 지금 BNP 이 스탠다드 차터드 주가는 지금 폭락 중이고 영국도 그런데 안 봐줘요. 이거는 미국이 때린 거고 지금 영국이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영국 금융감독청도 스탠다드 차터드의 벌금을 때린다고 합니다. 또 하나가 있습니다. 작년 11월에 미국 신문에 조그맣게 났는데 일본의 제일 큰 은행이 일본 미쓰비시 UFJ라는 은행이 있어요. 이게 최대 은행인데 여기도 역시 이거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습니다. 중국, 북한과의 거래에 관한 돈 세탁을 했다는 혐의로 뉴욕 금융감독청이 미국 법무부와 함께 수사에 들어갔다, 검사에 들어갔다는 기사만 딱 나오고 얼마를 때렸다든가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. 이거 대단한 뉴스죠. 그런데 세상과 담쌓고 사는 한국의 메이저 미디어들은 이런 얘기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. 그럼 그들도 우암송시열의 분신이고 이런 걸 전혀 담쌓고 사 있는 현 정부 집권층이나 집권 여당이나 공무원들도 역시 우암송시열의 분신이죠. 자, 이게 진짜 또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. 농협은행이 뉴욕 지점이 있어요. 농협은행 뉴욕 지점이 2017년에 이미 1,100만 달러의 벌금을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부과받았어요. 우리 돈으로 123억 원. 이게 이때 그 돈 세탁 방지 은행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때려 맞고 매 1년 단위로 검사 자기 개선에 관한 보고를 뉴욕 금융감독청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은행장이 1년 연말이면 매년 뉴욕에 가가지고 브리핑을 합니다. 지난 12월에도 했어요.
근데 지금 바로 3월 18일 얼마 안 됐어요. 3월 18일 날 이 뉴욕 금융감독청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방은행 FRB라고 그러죠. 연방은행이 합동 감사가 시작이 됐어요. 무려 6주간.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진행 중입니다. 그럼 여기만 봤냐? 이어서 줄줄이 지금 우리은행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은행 뉴욕 지점. 그리고 이어서 신한국민, 하나기업, 산은 등등 뉴욕에 진출해 있는 대한민국 금융기관들은 다 지금 뉴욕 금융감독청의 맨눈에 감시 대상입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이 의미를 몰라요.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, 우리나라. 이 정부도 그렇고 메이저 언론도 그렇고. 상당히 상징적이죠.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마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그 한미 간의 트럼프와 문재인이 만난 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측이 보이는 그 여유로움 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 덧붙여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 뒤에 안 했는데 요거는 그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지난 월요일 날 이거보다 더 큰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충격적인 뉴스를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잘 못 들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. 왜? 메이저 언론이 잘 못하니까. 세상에 관한 뉴스를 전달해 주는 것이 메이저 언론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? 이란의 혁명수비대라고 있습니다. 이란 혁명수비대를 지난 월요일, 이번 주 월요일 미국 정부가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. 그럼 이게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욕 금융감독청하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이란에는 군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이란 정규군이 있습니다. 이란 정규군은 이란 대통령 나름대로는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한테 충성을 하고 월급도 경비도 다 국가 그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별도의 조직이 있습니다. 그게 이란 혁명수비대고 병력수가 15만 명인데 이 15만 명의 이란 혁명수비대는 충성을 이란 대통령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종교 최고 지도자에 충성을 바치고 이 사람들은 따로 자체적으로 15만 명의 군대 내에 육군, 공군, 해군, 해병대가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은행도 갖고 있고 건설회사도 갖고 있고 유전도 갖고 있고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추산하는데 서방 세계에서 추산하는 거는 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거느린 그 경제에 관련된 GNP가 이란의 한 25%에서 많이 보는 사람은 33%, 3분의 1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.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죠. 그 얘기는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긴 돈 가지고 혁명수비대 월급 주고 무기 사고 그리고 이란에서 쏘아 올리는 자체 핵 개발, 핵 미사일 등등등등은 다 혁명수비대 관할 사항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지금 오바마가 이란 정부랑 맺은 그 핵 협상을 트럼프가 깼잖아요. 깼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란 정규군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를 겨냥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핵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. 여기서 여러분 금방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?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북한의 선군 정치하고 똑같습니다. 북한의 선군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? 이란은 이슬람교의 선포를 위해서 포교를 위해서 별도의 종교 군대를 갖는다. 이슬람 원리주의 근본주의가 그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슬람 포교를 막는 사람들은 칼로 응징하겠다. 그 이란 혁명수비대. 그러다 보니까 이란 혁명수비대의 선군 정치나 북한의 김일성 일가의 선군 정치나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핵과학 기술 교류하고 돈 주고받고 그러는 거죠. 거기를 정면으로 지금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모든 회사와 경제 교류를 활동하는 것을 다 테러 자금으로 지정을 하겠다. 거기랑 단 1원만 거래를 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9억 달러, 11억 달러의 벌금을 맞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 경제 주체 기관 은행들한테 선포를 한 건데요. 그 얘기는
간접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게 월요일이에요. 그런데 전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트럼프를 가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, 또 그걸 쫓아간 메이저 언론사의 기자들은 그게 뭔지에 대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것이 북한 핵 문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? 라고 질문 하나 못 하고 있는 게 한국 메이저 언론의 실상이다. 그리고 바로 그런 그 세상과 담싼 한국식 원리주의자, 근본주의자들을 통쾌하게 비판하고 알려주시면서 우리 아까 소중한 5만 명의 분들한테 진짜 세상을 알려주시는 그 정보를 주시는 게 우리 김영우 교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.